피해 차량 주례를 부탁하러 가던 예비 부부였습니다. 이 사고로 신부 뇌손상 입고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술 기운도 오르고 이제 몸도 피로하니까 순간 졸았다는 거예요. 피해자 사망해버렸고 징역 4년 선고됐습니다. 피해 차량 주례를 부탁하러 가던 예비 부부였습니다. 신랑이 되실 분이 운전을 하셨고 신부가 되실 분이 조석 동승자셨는데요. 이 사고로 신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코마 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8개월간 투병을 하셨는데 투병 끝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 등산을 하고 오는 길이었었는데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를 한 병 마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였던 거죠. 음주운전 상태였고 이 운전자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술 기운도 오르고 이제 몸도 피로하니까 순간 졸았다는 거예요. 졸아서 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0.04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사고 당시랑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0.055%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음주 수치가 0.05, 0.1을 기준으로 이제 음주에 대한 수치를 규정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취급하고 0.08% 이상이면 만취로 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0.05가 기준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음주 수치로 봤을 때는 뭐 만취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날 등산을 하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운동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 문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막걸리 2병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동승자와 함께 한 병씩 마셨는데 동승자가 술이 좀 약했다고 해가지고 한 병을 자기가 좀 더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대가 12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고는 6시에 일어났으니까 약 한 5-6시간, 대여섯 시간이 흐른 이후였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땀도 흘렸고 그 실제로 사실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뭐 처음에 불었을 때 0.04 정도가 나온 거는 당시만 해도 이제 음주운전은 아니, 그러니까 음주 수치가 적용되지 훈방이었죠, 훈방. 음주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수치였는데 위드마크 때문에 이제 0.05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의 피해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제 형사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앞차를 보면 이제 SUV였습니다.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불이 켜지고 다시 좌회전으로 바뀌었는데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되어 정상 신호에 유턴을 하던 모닝을 추격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에 무게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오던 차에 부딪힌 거라 여러 번 돌면서 안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가해 운전자가 용서가 안 되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용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신호 위반에 거기에 이제 음주운전까지 곁들였으니 뭐 돈을 떠나서 용서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운전자 보험 등 이런 뭐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는 오롯이 본인 돈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합의를 또 할 수도 없었고요. 뭐 전체 총체적 난국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8개월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됐죠. 네.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때 당시까지도 이제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워낙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크고 그리고 뭐 신호 위반이 명백한 사고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피해자, 더군다나 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부부라고 하는데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또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 가해자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가해자 이제 등산하면서 마신 술,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지극히 일반인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생각해보면 12시에 등산을 하고 6시에 운전을 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골프 칠 때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골프 칠 때 뭐 그늘집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맞아요. 예, 그러고서 나머지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귀가하는 경우. 사실 그럴 때 되게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음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음주 수치가 나올까? 뭐 이렇게 이제 아니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졸음이죠. 졸음. 맞아요. 네, 운동을 한 후에 이제 약간 그 주치기가 있을 때 잠이 많이 오니까 그럴 때 또 운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요. 등산하면서 마신 술 그리고 깜빡 졸아가지고 일으킨 사고인데 피해자 사망해버렸고 징역 4년 선고됐습니다. 완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도 뭐 너무나 이제 끔찍한 비참한 결과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정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면 운전자 보험에서 전혀요. 지급이 안 됩니다. 형사 처리 비용이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형사 합의금도 그렇고 만약에 합의를 받다고 하면 그러면 실형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어떤 용서가 제일 중요한 양형 요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지금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뭔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형사 합의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엄청 크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주말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여러 뭐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골프도 있고 등산도 있고 이 사건처럼 뭐 테니스, 배드민턴 치고 이제 가볍게 음주를 즐기시는데 또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간이 부담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간에 부담이 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은 피로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게 만일에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이제 취미를 즐기려고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주치 상태에서 졸음 운전으로 이런 큰 사고를 일으키고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완전히 인생이 하루아침에 날아보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당한 그 고통과 그다음에 자기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그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징역을 사는 것에 더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그 죄책감,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 굉장히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의 사연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장밋빛 인생을 시작할 단계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지옥이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주치 상태가 큰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맥주 한 잔, 사이다 맥주 타먹는 이제 맥사라고 하죠. 맥사나 뭐 막걸리 사이다 뭐 이런 가볍게 한 잔만 하셨더라도 무조건 대리운전 부르십시오. 대리운전 2만 원에서 뭐 5만 원 하는 거 그렇게 비싼 비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